오늘은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 10월에 시작돼서 1960년까지 한 6년에서 한 7년에 걸친 프로젝트인데 2차 세계대전 오늘 미국이 전 세계 초강대국이고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세계 전체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 마샬 플랜을 제공을 해서 서유럽들이 급속하게 전후의 폐허로부터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데 성공을 했고, 그것이 이제 21세기까지도 이어져서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을 위해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물론 규모나 이런 것들은 훨씬 작지만 그것이 이제 시작은 FOA라고 합니다.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ICA로 바뀝니다.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개발도상국을 위한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인데 단순하게 식량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국가 발전을 위한 소프트파워를 제공하는 형태였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ODA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발 지원을 위해서 개발도상국한테 상당한 국가 예산을 할애를 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지금 현재는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해외 지원 프로그램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나라인 상태입니다. 1950년대 전후에,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제강점기로 국가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 국토가 파괴되는 큰 6.25 동통에서 완전히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대학 한 48개국 대학이 77개의 개발도상국 대학으로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개발도상국의 엘리트들한테 학문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의 학문과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미네소타 주립대학이 서울대학교에 그런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6년에 걸쳐서 한 217명의 교수와 8명의 공무원이 미네소타 대학에 가서 연수를 받는 혹은 교육을 받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15명이 박사학위를 받았고 71명이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의학 분야, 농업 분야, 공업 분야에 집중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은 보시다시피 미국의 북중부라고 할 수 있죠. 내일 카나다 국경 쪽으로 올라가 있는 북쪽에 있는 주로서 인구는 많지 않아요. 500만 명? 그리고 넓이는 23만 평방 킬로미터니까 남한 면적이 한 2배 반 정도 되고요. 거의 오데오라고 하죠. 굉장히 큰 호수가 카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있는데 그중에 제일 위에 있는 호수가 슈피리어 호수인데 슈피리어 호수에 닿아 있습니다. 주도는 이제 미니애폴리스 그리고 세인트폴, 이게 이제 미시시피가 이제 발원지거든요. 제일 북쪽 꼭대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줄을 거쳐서 강이 흘러내서 카리브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강 왼쪽 오른쪽에 미니애폴리스라는 도시와 세인트폴이라는 도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트윈시티라고 그러고, 거기가 미국의 농업 중심지, 또 학문 중심지, 그리고 주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네소타 주립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일종의 굉장히 넓은 대평원에 자라나는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경작이 되고 그게 추수가 되어서 거기에 모여서 미국과 전 세계로 식량 자원을 공급하는 집산지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유명한 카길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카길이라는 회사는 곡식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가장 최대의 회사죠. 이 회사는 사실은 주식 공개도 돼 있지 않아서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굉장히 큰, 그리고 실제로 세계의 식량 자원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지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본사가 또 이 미네소타에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도 명문입니다. 하버드니 예일이니 이런 대학에 비해서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주립대학 중에서는 아이비리그급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략 세계 랭킹으로 보면 B권에서 40위권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서울대학보다도 위상이 높습니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를 30명을 배출했어요. 대학이나 뭐 우리 국내 최고의 대학도 아직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죠. 앞으로도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굉장한 대학이죠. 물론 이제 대학원 중심 대학이고 1년에 입학생 수가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주, 그리고 유타주, 테네시주 이 3개 주가 비교적 외국 유학생, 특히 아시아계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이는 주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학들이 꽤 많은 그 아시아계 해외 유학생들한테 그 학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좀 개방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노벨상 얘기가 나왔으면 좀 몇 마디 보탤게요. 제가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원 중심 대학 한 20개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30개까지는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단이 여기 있는데 노벨상 수상자로 그 배출의 규모로 미네소타 대학이 공동 24위로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160명이에요. 그리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이 120명.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중에 UC 버클리 거기가 한 107명. 그다음에 이제 시카고 대학, 그다음에 MIT 이런 순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탑 5 안에 드는 그 대학의 학계에서의 위상이라는 걸 뭐 절대 강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네소타 대학도 24위권, 그러니까 22에서 살짝 걸치는 정도인데 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과 서울 대학이 농업 분야, 공업 분야, 그리고 의료 분야에 이제 협약을 통해서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FOA 프로그램 이후에 ICA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59년에 이게 이제 FOA 프로그램의 고위 강부를 지냈던 뉴욕대 부총장을 지낸 조지 스토다드 교수가 말하기를 금속활자나 고려자기 등 여러 예술과 기술 분야에서 그랬듯이 머지않아 한국은 다른 나라의 새로운 상품과 사상을 수출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1959년이면 4.19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승만의 정권이 부패 극에 달해서 사회 불안이 부글부글 끓던 시대고 전후에 부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안정적인 직업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 형편없는 나라, 미국의 밀가루 같은 것들을 지원받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보고 그로부터 6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한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이렇게까지 발전한 나라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세계 사람들한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에 보게 되면 60년 전에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지? 실제로 이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미국이 그 개발도상국에 지원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뭐 홍창희 박사, 이호왕 박사, 이상돈 박사 이 사람들이 고스란히 기록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의 큰 토대가 된 정치가들의 공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 간다. 저는 그런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